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자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강제 키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교 모임 앱을 통해서 약 1년 정도 모임을 가져왔던 A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B씨도 있었고요. 여자분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자리가 있었는데 두 분 다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다. 거기다 중간중간 필름을 끊기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경찰서에 왔는지 봤더니 A씨가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정도 함께 술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취했던 것 같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바래다 준다고 한 것 같은데 택시가 잘 안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길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거죠. 힘드니까요.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아침 바래다 줄 테니까 오늘은 나랑 자고 가자라고. 그런데 B씨는 A씨의 제안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몸을 일으키긴 했는데 A씨가 자신을 잡아당겨 키스를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B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이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거기다가 요즘 되게 중죄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진짜 잘못되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요.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런 건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씨가 정작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기억 못하는 A씨한테는 뭐 들을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A씨는 억울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1년 정도 모임을 하면서 다 아는 얼굴이고 또 B씨 같은 경우는 서로 썸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에는 술 많이 안 마셨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만 그랬다는 거죠. 유독 진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을 겁니다. 깨워보니까 경찰서라는 거 정말 난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그 후 직장에서도 도통 일이 잡히지 않았고 너무 답답해서 하루 종일 사건 생각만 했다고 해요.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만났던 회원들에게도 연락해서 물어도 봤지만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A씨와 B씨가 중간에 사라졌다고 했으니까요. 둘이 따로 사라졌다. 뭔가 좀 이상하죠. 다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굳이 둘만 따로.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인도 없고요. 그럼 A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계속되면 술 마셔서 기억 안 나고 난 그런 적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 이거 발뺌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반성도 없는 거죠. 괘씸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A씨는 곧 억울함을 풀게 됐거든요. 키스를 했잖아요. 그건 인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이죠? 경찰서에서도 B씨가 진술한 대로 A씨를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보면 이랬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피의자한테 고지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술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받는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뭐 지금이 옛날 조선시대처럼 고문을 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서 협박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사기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때 꼭 커피 한 잔 하겠느냐 아니면 물 한 잔 하겠느냐 꼭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받으며 자신도 그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인데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싶어진다는 거죠. 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을 상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결국 A씨는 신속히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인지한 뒤 가족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A씨가 혼자 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사와 동석한 뒤 조사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날부터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A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을 하게 되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겁니다. A씨의 키스 행위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증거들이 A씨를 구해낼 수 있었는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알지는 못해요. 전 법조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인원이 약 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죄를 지으며 벌을 받는 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건들도 대다수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고통이 따로 없겠습니다.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꼭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법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